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에서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다. 번화한 거리에선 늘 그렇듯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화려함 속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두 그림자가 있었다. 낡고 희미해진 옷을 입은 한 남자와 그를 따라다니는 어린 소년. 그들은 길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 병과 캔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빠, 오늘은 캔을 많이 주웠어요. 우리 이거 팔면 빵 하나 살 수 있죠? 진우, 9살는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현, 그의 아버지, 은 잠시 멈추고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진우 정말 잘했다. 오늘 저녁엔 따뜻한 국도 끓여줄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손은 마른 채로 떨리고 있었다. 동현은 주워 모은 플라스틱 병들을 커다란 자루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이미 여러 번 꿰맨 자루는 다시 찢어질 듯했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길가에 떨어진 캔 하나를 줍기 위해 진우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 순간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가 진우를 스치며 넘어뜨렸다. 진우는 손바닥을 땅에 짚었고 날카로운 돌 조각에 긁혀 피가 맺혔다. 동현은 놀라 달려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어디 많이 다쳤니? 진우는 아파하는 표정을 억지로 숨기고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아빠.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고통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을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은 잠시 그들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내 시선을 돌리고 자신들의 길을 재촉했다. 거리의 화려한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동현과 진우의 그림자는 더 어두워 보였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간신히 하루의 일을 마치고 그들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갔다. 방은 겨우 10평방미터 정도 되는 크기로 습기가 가득 차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새어 들어와 바닥은 늘 축축했다. 아빠, 우리 이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진우는 플라스틱 병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물었다. 동현은 잠시 계산을 해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마 5,000원 정도 될 거야. 내일 가서 빵과 우유를 사자. 진우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빵과 우유라니 너무 좋아요. 하지만 동현은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이런 사소한 것에도 행복해하다니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그날 밤 진우가 잠들고 나서 동현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무거웠다. 내가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아내인 미래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가족을 떠나갔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동현은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다. 거리 한쪽에서 길을 잃은 어린 고양이가 비를 피해 웅크리고 있었다. 동현은 조용히 문을 열고 고양이를 방으로 데려왔다. 진우가 아침에 보면 좋아하겠지. 그는 고양이를 감싸 안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빠, 이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우리 가족이 된 거죠? 동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야. 고양이를 안고 기뻐하는 진우의 모습을 보며 동현은 생각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이 아이의 웃음이 내 삶의 전부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비 오는 날 길거리에 웅크린 고양이처럼 그들 역시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과 시련을 마주할지 모른다. 끝맺음.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비 오는 창문 밖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동현과 진우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서울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붐볐다. 거리 양쪽에는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었고,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그 속에서 동현과 진우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캔과 플라스틱 병을 주우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진우야, 저쪽 가로수 밑에 몇 개 더 있는 것 같다. 조심히 가서 주워와. 네, 아빠. 진우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옆 도로에 빨간 스포츠카가 멈춰 섰다. 번쩍이는 차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내렸다. 그녀는 붉은색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높은 힐을 신은 채 우아하게 차에서 내려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동현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머물렀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인식한 순간 떨리고 있었다. 멀리서 진우도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다. 엄마? 그는 맨발로 도로를 건너려 했다. 동현이 재빨리 손을 뻗어 진우를 잡아당겼다. 위험해, 진우야. 하지만 진우는 동현의 손을 뿌리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 나 진우예요. 엄마, 우리 잊었어요? 미래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진우를 스치자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 당황함은 곧 차가운 무표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머리를 살짝 돌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너희들 누구야? 나한테 말을 걸지 마. 그 말은 바람처럼 차갑게 진우의 가슴을 꿰뚫었다. 진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나를 몰라요? 나 진우예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미래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에 동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미래야. 나야. 동현. 우리를 정말 잊었니? 진우는 내 아들이야. 너도 알잖아. 미래는 잠시 멈춰섰지만 곧 냉정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래, 알아.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너희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는 날 찾지 마.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동현의 마음을 베어냈다. 진우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미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차에 올라탔고 차가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바라봤다. 몇몇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다가가 위로하지 않았다. 아빠, 엄마는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요? 진우는 울먹이며 물었다.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진우야, 엄마가 우리를 떠난 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저 그녀의 선택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진우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미 아이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동현은 집에서 고양이를 안고 진우를 위로했다. 진우야,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가 서로 있잖아. 넌 내 전부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혼란과 슬픔이 남아 있었다. 끝맺음.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진우는 창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엄마, 정말 우릴 떠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돌아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그의 질문은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채로 어둠 속에 사라졌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여전히 어딘가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동현과 진우는 여느 날처럼 일찍 깨어났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겨울바람 소리가 그들의 작은 반지하 방에 스며들었다. 방 안은 습기와 냉기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진우야,
오늘은 따뜻하게 입어야 해. 날씨가 더 추워질 거야. 동현은 진우에게 낡고 두꺼운 외투를 입혀주며 말했다. 외투는 진작 크기가 작아져 진우의 팔목이 드러나 있었지만 더 나은 옷을 살 여유는 없었다. 거리로 나서자 차갑게 얼어붙은 도로와 쓸쓸한 새벽 풍경이 그들을 맞이했다. 진우는 손이 꽁꽁 얼었지만 동현을 따라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빠, 오늘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엄마가 다시 오지 않을까요? 진우의 말에 동현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야,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웃는 게 아빠에게는 가장 중요해. 진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곧 힘차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아빠. 저는 엄마 대신 아빠를 더 많이 도울게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쓰레기통은 텅 비어 있었고 길가에 플라스틱 병도 거의 없었다. 동현은 진우가 지친 기색을 보이자 잠시 벤치에 앉아 쉬도록 했다. 잠깐만 쉬자.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에 이러고 있는 건 너의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그의 말에는 확신보다 위로가 더 가득했다. 그러나 운명은 또 한 번 그들을 시험하려고 했다. 진우가 휴식을 마치고 다시 움직이던 중 갑작스럽게 뛰어든 오토바이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그의 무릎은 심하게 까지고 피가 흘렀다. 동현은 황급히 달려와 진우를 일으켰다.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니? 진우는 고개를 흔들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괜찮아요, 아빠. 조금 아플 뿐이에요. 그러나 동현은 아들의 상처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오늘은 그만하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동현은 진우를 품에 안고 돌아섰다. 그들의 자루는 여전히 가벼웠고 그날 얻은 수입은 겨울라면 몇 개를 살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반지하 방의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동현은 얼른 물이 새는 곳에 대야를 받쳐 놓았다. 아빠, 비가 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 집이 있잖아요. 밖에서 자는 것보단 훨씬 좋아요. 진우는 긍정적으로 말하며 동현을 위로했다. 그 말에 동현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자책감이 가득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동현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우릴 떠났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동현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동안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눈망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슬픔이 어른거렸다. 끝맺음. 그날 밤 동현은 잠든 진우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고통 속에 두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겠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반지하 방의 천장을 두드렸지만 동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에는 또 어떤 고난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울의 화려한 밤하늘 아래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새벽이 지나고 하루가 밝았다. 동현과 진우는 또다시 길거리에 나섰다. 전날 밤 동현은 다짐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혹했다. 반지하 방의 습기는 점점 심해졌고 진우의 상처난 무릎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계속 아물지 않았다. 한편 미래는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었던 강 회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겨우 작은 고시원 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화려했던 드레스는 이제 낡아졌고 그녀가 자랑하던 화장품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
거울 속에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미래는 혼잣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동현과 진우였다. 자신이 떠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들이 날 용서해 줄까? 진우는 날 기억하고 있을까? 그날 오후, 미래는 오랜 망설임 끝에 동현과 진우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대한 소박하게 보이기 위해 단정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지 않은 채 거리로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동현과 진우를 찾아낸 순간. 그날, 동현과 진우는 시장 근처에서 버려진 종이와 병을 주우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진우는 여전히 다리를 절룩이며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돕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때 멀리서 한 여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다가 멈춰 섰다. 동현, 진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동현이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자 그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진우도 그녀를 보고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미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진우에게 다가갔다. 진우야, 엄마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떠난 걸 후회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동현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동현의 반응과 갈등. 동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미래야, 내가 떠난 뒤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는 우리를 버렸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미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말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더 힘들었을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도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그러나 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지금 너 없이도 살아가고 있어. 진우와 나는 더 이상 너를 기다리지 않아.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다가 말했다. 아빠, 엄마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 우리도 한 번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동현은 진우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아들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끝맺음, 열린 결말. 미래는 두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진우야, 동현아, 내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줘. 정말로 잘못했어.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진우는 눈물을 머금고 동현에게 속삭였다. 아빠, 우리가 엄마를 다시 받아들이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동현은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한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주변에는 시장의 소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흘러넘쳤지만 세 사람의 공간만큼은 고요했다. 그날의 결정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동현의 마음속에는 진우의 행복과 미래의 진심이 무겁게 교차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고 진우의 작은 손이 동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한 가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진우의 손이 동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은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짙은 침묵이 흘렀다. 시장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작은 세계는 고요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동현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래의 흐느낌 소리와 진우의 간절한 눈빛이 그를 흔들고 있었다. 미래야,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동현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미래는 눈물을 닦으며 간절히 말했다. 동현, 나도 많이 후회했어. 그날 이후로 매일 너희를 생각했어.
다시 가족이 될 기회를 줘. 나 정말 노력할게.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순간 진우의 무릎이 아파 보이게 다시 떨렸다. 그날 저녁 동현은 미래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방으로 돌아왔다. 진우는 조용히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 엄마가 정말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힘들었지만 엄마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동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진우가 상처받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래를 용서하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골목길에서 또 다른 병을 찾던 중 낡고 구겨진 복권 한 장을 발견했다. 아빠, 이거 복권이에요. 버려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봐요. 진우는 반짝이는 눈으로 복권을 동현에게 건넸다. 동현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진우야, 이런 게 뭐가 되겠어? 그래도 확인은 해보자. 그날 오후 동현은 복권 가게를 찾아가 복권 번호를 확인했다. 점원이 화면을 확인한 뒤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축하합니다. 5억 원에 당첨되셨습니다. 동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인가요?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점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객님은 정말 운이 좋으세요. 동현은 집으로 돌아와 이 소식을 진우에게 전했다. 진우야, 우리가 당첨됐어. 이제 더 이상 길에서 일하지 않아도 돼. 진우는 깡충깡충 뛰며 환호했다. 정말이에요. 아빠, 이제 우리 집도 따뜻해지고 저도 새 신발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동현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고민이 자리 잡았다. 그는 미래의 간절한 눈빛과 진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돈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며칠 후 미래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동현을 찾아왔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다. 동현, 나 들었어. 정말 축하해. 나도 내 곁에서 이 행복을 함께하고 싶어. 동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은 거야? 이 돈이 생겼다고 내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러나 미래는 진심으로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야. 난 정말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없던 날들, 나는 끝없이 추락했어. 제발 믿어줘. 진우는 어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엄마를 한 번만 믿어봐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동현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래야, 내가 진심일지라도 그걸 증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진우가 상처받는 건 내가 두고 볼 수 없어. 그날 밤, 동현은 창밖을 보며 복권 당첨금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복권을 통해 얻은 것이 정말 행복일지 아니면 더 큰 시험일지 알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동현의 눈에는 그 빛이 더 이상 화려해 보이지 않았다.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었다. 차가운 겨울밤, 동현은 방 한가운데 앉아 복권 당첨금과 미래의 간청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고양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두 사람의 마음속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아빠, 엄마가 정말 바뀌었을까요?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동현은 대답하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진우야, 엄마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상처받는 걸 생각하면 나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어. 동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과 자책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미래는 다시 그들의 작은 반지하 방을 찾아왔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동현, 진우, 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동현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미래야, 우리에게 또 무슨 말을 하러 온 거야? 미래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너희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동현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이 돈이 우리를 위한 거라면 왜 그때 떠났던 거야? 너의 선택은 우리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 미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알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진우야, 엄마를 한 번만 믿어줘.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 순간 진우가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다.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떨리기 시작했다. 동현과 미래는 당황하며 진우를 붙잡았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동현은 진우를 흔들며 다급히 물었다. 미래도 눈물을 흘리며 진우의 손을 잡았다. 병원에 가야 해. 빨리 데리고 가자. 두 사람은 진우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동현과 미래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과 후회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한참 후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아이가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빈혈 증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식사와 휴식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동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미래는 진우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진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진우는 힘겹게 눈을 뜨고 말했다. 엄마, 정말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미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떠나지 않을게. 약속할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현은 한참 동안 미래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진우는 미래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동현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미래야, 내가 진심으로 우리 곁에 남고 싶다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말로는 부족해. 미래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내가 증명할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서 잠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반면 동현은 창밖의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선택이 또다시 아픔을 가져올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진우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창문 밖, 겨울밤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아래서 동현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갔다.